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익환원법 중에서 환원이율, 그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부채 감당 공식하고 에루드 환원이율인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쓴 2019년 일신각 부동산학개론 요 책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감정평가사 협회 더 어페이절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11th 에디션 11판, 미국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나온 이게 그 감정평가에 관한 11판, 요걸 기준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제 책 교재 763페이지 동그라미 7번 부채 감당 공식 뎁 커버레이지 포뮬라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론에 보시면 투자론에 우선 이제 부채 감당 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론으로 가가지고 투자론이 어디가 있냐면은 몇 페이지 있냐면 투자론이 투자론이 어디 있냐면 우선 투자론으로 가서 좀 관찰을 해보고, 투자론이 325페이지 그 영업현금 흐름인 표가 있는데, 영업연금 흐름표 보면 제일 먼저 총 가능 소득, 이게 임대도 다 나가고 공실 하나도 없고, 그런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로스 포텐셜 인컴, 총 가능 소득이고, 근데 실제로는 실현 가능한 거는 그게 아니죠. 공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임대 나가서 띄일 것도 있고, 그래서 총 가능 소득에서 공실, 임대 안 나가는 거, 나갔더라도 띄이는 거, 회수 손실, 요거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영업 외에 또 임대 건물로부터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지하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임대 영업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실현이 가능한 총 유효 소득이 나온다. 그래서 그로스 포텐셜이 아니고 에펙티브 인컴, 총 유효 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임대 영업 경비를 빼면, 그러면 임대 영업으로부터 발생된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임대 건물에 투자된 두 사람,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는 주인이고 법률상의 소유권자고, 저당 투자자는 뭐 투자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대출자죠. 대부해 준 사람, 은행 주로.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두 개의 배당 소득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저당 투자자한테 먼저 줘야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 이것이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이거는 원래 이제 영어에는 원서에는 뎁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끌었음으로써 부채가 나한테 서비스해준 금액의 크기. 그 말은 매기 원리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남의 부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 남의 부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서비스 크기는 바로 무슨 대가냐? 매기 원리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매기 원리금 지불액이 됩니다. 그걸 빼고 나면 이제 임대 영업에서 생긴 임대 영업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before tax, 세전, 캐시플로우. 그래서 영업연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세금, 소득세 공제 전이다.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 세전 현금 흐름에서 이제 영업소득세, 임대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이제 세후가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소득세 감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플러스 해주고, 그래서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부채 감당률을 이제 공부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보면 부채란 말이 어디 갔냐면 로마 숫자 3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 근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얘를 감당할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총 가능소득이다? 아닙니다. 총 가능소득은 공실도 감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이 영업경비도 감당합니다. 총 유효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얘는 영업경비도 감당하고 부채 서비스액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좌우에 총 가능소득이나 총 유효소득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 가능소득으로 따지면 공실의 크기 여하에 따라서, 총 유효소득으로 따지면 영업경비 크기 여하에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바로 순영업소득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분모 분자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이것이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1이면 겨우 감당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부채 감당률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로 와가지고 부채 감당률 아까 보시면 감정평가로 와가지고 떴어 이게. 제가 또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치.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감정평가로 와가지고 763페이지 부채 감당 공식에 의한 환원율 산출 방법 해가지고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부채 감당률은 아까 투자론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지금 환원율을 내는데 활용을 나오잖아요. 환원율을 내는데 환원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치 곱하기 수익률 곱하면 순영업소득 나오고, 다시 유를 내려면, 수익률을 내려면 종합환원율은 수익률이에요. 투자론에서는 얘를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감정평가에서는 원본을 되돌리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환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원율은 니꼬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치. 이걸 다시 풀어보면 순영업소득은 니꼬르 부동산 가치 바로 종합환원율, 즉 투자론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서 환원율을 내려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치, 이러한 산식으로 형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을 환원율을 내는 이 형식,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치, 니꼬르 환원율, 이 공식으로 부채 감당률을 그 형태를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을 아까 말했던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치 이 형식으로 바꾸어서 관찰을 하고 하면 일단 부채 감당률을 그렇게 고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먼저 고쳐라면 부채 감당률은 니꼬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순영업소득 분자는 놔두고 분자, 분모를 보면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대부액 빌려온금의 곱하기 저당상수.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 빌려왔으니 저당상수를 곱했더니 그것이 원리금 이만큼이다. 이것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이것이 원리금이에요.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 그러면 다시 분자 순영업소득은 놔두고 분모 저당 대부액을 또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부동산 전체 값어치 중에 대부 비율 몇 프로 대부를 받았냐. 부동산 가치가 10억인데 대부 비율이 40%다. 그러면 그거 곱하면 이것이 대부액 4억이 나와요. 그래서 저당 대부액을 다시 부동산 가치 대부 비율로 바꿔 놓으면 결국 분모는 부동산 가치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분자는 순영업소득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환원율 형태로 이걸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원율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분모에 부동산 가치가 있고 분자에 순영업소득이 있고 이것이 바로 환원율 형태잖아요. 분모 부동산 가치분의 분자 순영업소득 이것이 환원율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니꼬르 그리고 곱하기 이게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1 이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저쪽 등식 M 쪽에는 부채 감당률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채 감당률은 니꼬르 환원율 곱하기 대부 비율 저당상수분의 1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원율은 니꼬르 좌측에 있는 등식 N쪽에 있는 부채 감당률 그리고 이것을 나누기 형태잖아요. 곱하기 대부 비율 저당상수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을 곱하기 형태로 바꿔서 저쪽으로 갑니다. 이제 환원율은 니꼬르 대부 비율 저당상수분의 1 이것을 나누기 형태로 하니까 이제 원래 요거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다시 요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써서 요걸 갖다가 여기에 노트에 써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걸 노트에 써서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 왼쪽에 있고, 부채 감당률이 왼쪽에 있고, 니꼬르, 여기 분자는 순 영업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부동산 가치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것이 환원이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원이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 니꼬르 환원이율 곱하기 분수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환원이율을 내려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환원이율은 니꼬르 부채 감당률, 좌측에 있는 부채 감당률, 그리고 얘는 요거 곱하기 나눠야 되잖아. 나누기 곱에서 나왔으니까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1이잖아. 나누기는 뒤집어서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니꼬르 부채 감당률 곱하기 뒤집어서 곱하니까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래서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은 이 산식, 부채 감당률은 니꼬르 이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인데, 그 부채 서비스액은 부동산 가치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해야 되는데, 그 대부액은 다시 부동산 가치 곱하기 대부 비율이고, 그래서 결국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치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이다. 그런데 환원율의 모양이 있어요. 분모의 부동산 가치가 있고 분자의 순용업소득이 있으니까 다시 환원율의 모양을 찾아서 부채 감당률은 니꼬르 환원이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1. 근데 이제 환원이율과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1을 곱해서 부채 감당률이 나왔으니까 환원이율을 내려면 환원이율은 니꼬르 부채 감당률 나누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를 곱하기로 고치면 환원이율은 니꼬르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옮겨오면 옮겨오면은 이런 식으로 환원이율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원이율을 내는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은 다 결함이 있어요. 뭐 연금법이니 직선법이니 뭐 이런 다 결함이, 상환기금법이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채 감당법하고 에루드 환원이율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데 에루드 환원이율은 지분 투자자 위주로 공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저당 투자자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공식이 되어 있어요. 뭐 저당 투자자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인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플러스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두 개를 다 고려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 고려했는데,
그 산식이 저당 투자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에로드 수익률도, 환원율도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다 만족시키는 환원율인데, 그런데 그 공식 자체가 지분 투자자 위주로 산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 두 개의 요구 수익률을 다 고려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에어루드 환원율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나 조금 있다 할 걸 그랬네. 괜찮아.